대한민국. 자, 오늘 이제 정보 종목 네이버 한번 좀 볼까요? 네이버 잘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제 밀리고, 그 나스닥이 기본적으로 빠지게 된 이유 자체는 긴축 때문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빨리 올리고, 그로 인해서 긴축이 이제 빨리 진행되는 동안 성장주에 대한 이제 자금 이탈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나스닥에서도 지금 보면 뭐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죠. 아니면 뭐 알파벳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빠지면서, 네이버도 사실상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접해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고 PER주라고 해서 성장주 섹터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좀 피할 수 없었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기업 하나를 또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중고나라 같은 이제 기업이죠. 중고나라 같은 이제 기업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현재로서는 어떤 밸류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조금 커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시마크라고 하는 기업을 이번에 이제 인수를 했고, 인수 자금이 우리나라 한 2조 4천억 정도, 16억 달러예요. 16억 달러. 그래서 환율이 계속 바뀌니까 가격이 바뀌지만 그 기업을 이제 인수하면서, 이거 지금 적자 기업인데 인수해도 되냐? 이야기가 조금 많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는 뭐 물론 나중에 네이버가 증명할 부분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호재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9월 말 10월 초 네이버는 상당히 조정이 크게 나왔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이제 네이버의 경쟁력은 사실 아직 좀 사라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이제 옛날에 사실 인터넷이 굉장히 그 성장기에 있을 때 있죠. 그러니까 뭐 스타크래프트도 97년도 98년도에 이제 처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PC방이 이제 확대될 때, 그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 그때 이제 녹색 검색해가지고 네이버가 처음 이제 그 포털 업체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경쟁사가 많았어요. 뭐 엠파스, 뭐 라이코스, 그죠? 그다음 뭐 다음이라든지 야후라든지.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당당히 우리나라에서 1등한 업체고 살아남은 업체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어떤 성장의 DNA는 사실상 회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사업부를 보면은 서치 플랫폼, 뭐 검색이나 디스플레이죠. 이제 요쪽이 이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이고,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커머스 쪽입니다. 커머스 쪽. 예, 그래서 커머스 쪽과, 그럼 커머스 뭐 광고, 중개, 판매, 뭐 멤버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쪽이 굉장히 조금 주목을 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행 하면은 우리가 야놀자 또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이버 여행 예약도 요즘에 굉장히 좀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죠. 작년 대비 100% 이상. 그래서 성장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 뭐 핀테크, 뭐 페이 서비스나 디지털 금융, 그다음 컨텐츠, 네이버 웹툰이 우리나라 1등이죠. 그래서 네이버 웹툰도 굉장히 성장성에 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만화책, 일본 거나 많이 봤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만화가 좀 많이 그려지긴 했는데, 뭐 애니메이션이나 그다음에 일본 쪽의 어떤 만화책이 우리나라로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최근에 유럽 쪽에 또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 보면 지금 컨텐츠, 네이버 뭐 그 웹툰이나 제페토, 뭐 스노우라든지 이런 쪽도 사실 기대감이 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야를 보면은 사실 매년 얼마만큼 성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20% 성장한다라고 했는데 15%밖에 성장을 못했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성장성에 의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업 포트를 보고 일을 보면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에 따라서 민감도가 조금은 있긴 해도 결국에는 네이버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라든지 어떤 포인트를 보면 그래도 절대 좀 뒤처져 있고 그런 부분들도 아니다. 뭐 클라우드나 뭐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서치 플랫폼이 44%고 커머스 쪽이 이제 22% 매출을 갖고 있고, 뭐 핀테크 컨텐츠가 14, 13 이렇게 고르게 좀 분포가 좀 돼 있는데, 일단 지금의 어떤 주가 위치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존버마인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어떤 성장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인터넷이라는 게 태생했을 때부터 살아남았던 기업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그런 기업이 더 끝까지 살아남을 거냐라는 의심은 항상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증명해 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 실생활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툰도 1등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커머스 쪽이나 여행 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막 검색은 뭐 사실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분산되어 있긴 해요. 그래도 네이버는 한 축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카페라든지 기본적으로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의 어떤 경쟁력이 그렇게 크게 사라진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시마크라고 하는 이제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매출액은 증가되고 있어요. 근데 적자예요. 근데 이 적자가 계속 오래 이어지면 네이버의 어떤 이익을 까먹겠죠. 네이버의 이익을 까먹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려감이긴 해요. 근데 반대로 미국 1등 업체고 이게 1등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1등 업체의 장점이 나중에 발휘되면 이게 레벨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사실상 그러니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는 좀 필수적인 것 같아요. 대신 그 결과가 좋으면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조금 침체기에 좀 접어들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지금 우려감도 있지만 반대로 또 기대감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이제 향후 몇 년 동안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중고나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고라는 판매, 그 다음에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조금 잘 만들어져 있고, 중고 상품의 어떤 거래 자체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포시마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일단은 무조건 지금 실패냐, 캐나다, 호주, 영국, 인도 이쪽에도 지금 유저들이 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쪽 시장에서도 성장성이 조금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지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악재냐 아니면 호재냐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웠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됐을 때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오히려 주가가 최근에 이제 많이 밀린 자리,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PBR 기준에서는 1배 수준이에요. PR로는 지금 가치 평가하기 어려운 게, 왜냐면 작년에 일시적으로 이제 자금이 좀 크게 들어왔다라는 거. 근데 시총이 지금 30조거든요. 근데 지금 매년 벌어들이는 이익 규모가 1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싸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벌어들이는 이익이라든지 주가의 위치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네이버는 존버 마인드를 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 다만 이거를 많은 물량을 사갖고 지금 묻어두겠다라는 전략은 포시마크나 이런 어떤 신생 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투자에 대한 성과도 확인해가면서 비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존버 쪽으로 긍정적일 수 있어 라고 해도 한 번에 사놓고 많이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은 올바른 것 같진 않고, 일부 사고 또 흐름 보고 또 일부 사고 흐름 보고 바닥이 지금 만들어지네 라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어떤 뭐 웹툰 사업이라든지 뭐 커머스라든지 뭐 여행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다른 쪽 뭐 메타버스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뭐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라인은 사실 일본 쪽에는 꽉 잡고 있고,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사업이 잘 되고 탄탄한 거는 뭐 사실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쪽 말고 그런 캐시카우가 있는 거니까,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성장 산업을 추가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만큼 지금 포시마크나 다른 쪽도 더 확대시키고 있느냐 이것도 봐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또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번에 사우디 쪽으로 원희룡 장관이 출국했을 때, 그러니까 수주지원단이라 그러잖아요. 출국했을 때 네이버가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네이버의 지금 기술력을 사우디 쪽에서 궁금해하고 인정한 게 AI 쪽, 자율주행 쪽이에요. 특히나 자율주행 로봇, 그 다음에 AI 쪽은 이제 건물, 스마트 건물이죠. 그쪽을 좀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출국을 하게 된 대기업 IT 쪽의 하나가 네이버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뭐 언론에 뭔가 드러나 있거나 기술력이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한 축을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래서, 왜냐하면 네옴시티가 결국에는 지금 680조에 달하는 엄청난 지금 자금을 쏟아붓는 사우디의 첨단 그 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스마트 시티고, 그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어느 정도 지금 갖고 있고, 얘 좀 괜찮아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번에 같이 가서
뭔가 수지원단에 좀 참여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도 이쪽에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 그래서 오히려 존버마인드는 저는 좀 지금 위치는 좋은 것 같다. 다만 비중적인 조절만 좀 잘하면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트레이딩 관점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 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저도 역시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인데, 중요한 거는 근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제가 요즘 보는 위치에서 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15만 5천 원 위치에서 거의 2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 달 약간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초대형주가 30% 정도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탄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올라온 이유를 보면은 물론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도 생긴 부분들이 좀 있죠. 오히려 이제 그동안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컸으면 이제는 그래도 그 부분보다는 조금 기대감 요인이 시장에서는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시장이 올라와서 네이버가 땡겨지는 그런 부분이 결국 수급적인 요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지금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단기 매매나 수익 매매 하실 때는 이런 수급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간에 이 모든 걸 뭐 다 풀 수는 없겠지만 결국 우리나라 증시를 사면 거기서 가장 덩치 큰 애들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그럴 때 결국 외국인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시장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런 증상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네이버는 많이 올라왔고 코스피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력적이지 않다가 일단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제 요거를 좀 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 역시도 그러면 아직은 매력적이지 않으니 손을 놓겠느냐, 그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건 지난번에 여기 음봉이 컸던 위치 있죠. 음봉이 컸던 자리에서 지금 한번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은 요 위치 있죠. 요 위치. 지난번에 10월 중순 전에, 그러니까 지금 기업 포시마크 인수 이야기 나왔을 때 이 자리가 지금 보면은 저항이에요. 근데 이 자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번에 그 구간까지 올라와 있죠. 그래서 19만 5천 원 자리까지, 그러니까 전고점이에요. 따지고 보면 전고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재 어디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저항에 부딪히는 거죠. 그럼 저항에 부딪힌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항에는 부딪히라고 있는 거고, 그 저항에 부딪히고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해요. 그 다음 스텝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이제 지지력을 보여야만 뚫릴지 말지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어디? 저는 한 17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요 자리. 그러면 이제 매수를 시작하면은 저는 언제부터? 18만 원 이하부터 사고 싶어요. 그러면 요 구간이 지지가 되면 다시 어디? 20만 원 근처까지 돌파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대신 거기가 넘어가면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수급도 아직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시장이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은 염두해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 빠지면 이런 대형주도 같이 밀려요, 요즘 시장은. 그래서 미국 나스닥도, 그 다음 우리나라도, 네이버도 지금 결국 어떻게 해요? 미국이 빠지면 우리나라 빠지고, 우리나라 빠지면 네이버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자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18만 원에서 17만 원까지는 저는 오히려 그런 자리 오면은 그게 차라리 오히려 그 기회다. 근데 이거는 단기에 적합하지는 않은 거죠. 단타에 적합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 구간이 좀 좋아 보이고, 단 비중은 그냥 5에서 15%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사고 지지를 받았으면 오히려 올려칠 것 같을 때 나머지 비중을 더 사는 전략. 왜냐면 제가 추구하는 매매가 그런 거거든요. 밑에서 잡았으면 더 빠지면, 그러니까 지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빠질 때마다 사는 전략이 있고, 빠졌으니까 사고 올라갈 때 나머지 물량을 사는 거지. 왜? 턴할 것 같을 때. 그래야 그게 시작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네이버도 저는 눌릴 때는 그 정도 비중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 정도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온 다음에 2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를 목표치로 좀 갖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큰 그림에서는 결국 어디가 중요하냐면 23만 원 자리가 중요해요. 큰 그림에서는. 왜? 지난번에 여기 요 위치가 뭐였어요?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몇 달이 한 대략 6개월 정도 횡보를 보였던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야? 저항이 심해요. 23만 원이 넘어가야 추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궁극적으로 올해는 아마 힘들 것 같고 내년 상반기,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론 지켜볼 일이긴 하지만 23만 원이 저항이 좀 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8만 원에서 17만 원을 매수 포인트 대신 비중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1차적으로는 20만 원부터 매도를 할 수 있고, 내지는 조금 더 욕심을 내면 23만 원인데, 요거는 네이버의 차트를 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왜? 지수가 가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는 어디? 코스피를 보시는 게 지금은 좀 맞지만, 그래도 저항을 그렇게 단계적으로 구분해 놓으시면 대응하실 때는 조금 수월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트적으로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의 장점은 결국 뭐냐면, 내가 대형주를 들고 있으면 막상 지루해요. 수익이 나도. 왜 그러냐? 3% 어느 날 올랐어. 더 이상 안 올라요. 그 다음날 또 가거나 또 그 다음날 또 가거나. 이 얘기는 뭐냐면 매일 쌓여간다라는 느낌으로 대형주를 보셔야 돼요. 근데 바꿔 말하면 차트는 정직하게 움직여. 차트대로 정직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지받으면 반등이고 저항받으면 빠지는 게 대형주 차트가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딱 저항에 걸렸고,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지지 보이면 거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뚫리면 또 다음 스텝으로 가고. 그게 오히려 저는 대형주 매매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지루할 수 있지만 매매가 편해질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대형주 살 때 그런 식으로 큰 자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조금, 그러니까 너무 좀 단기를 보실 분들은 네이버는 매력적이진 않은데, 약간의 어떤 매집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 위치 설정은 괜찮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런 게 조금 매력이 떨어질 수 있죠. 왜? 바로 수익이 안 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위치적으로 설정을 하고 저항적으로 어떤 기준점을 좀 잡아내는 데는 상당한 그래도 수월한 측면들이 네이버에 좀 녹아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은 그래도 네이버 대응하실 때는 큰 문제는 없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좀 마치도록 할게요.